자, 감각기관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각이에요, 시각. 자, 시각 이렇게 하자. 시각은 자, 눈으로 보는 건데 뭐가 자극원이냐면 빛이 자극원이에요. 그리고 가시광선인데 자, 거기 뭐라고 나와있는지 봐봐.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그랬잖아. 네, 빛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냐면 사물의 모양만 느끼는 게 아니죠. 색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거리를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네. 거리 등을 감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시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시각에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눈의 구조와 기능 요거를 이제 살펴야 돼. 그런데 눈에 그림이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선생님도 간단하게 그릴 테니까 봐봐. 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요 가장 바깥에 막이 뭐냐면 공막이라고 불러요. 공막.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 맥락막. 그 다음에 요게 망막. 망막 중에 요 부분 쏙 들어간 요걸 황반.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맹점. 그 다음 요거의 수정체. 그 다음에 요 안에 채워진 게 유리체. 요게 뭐냐면은 홍채. 그 다음 요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이게 각막. 자, 요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선모체라고 해서 요게 선모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쭉 설명하면 돼요. 자, 거기에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공막. 공막은 눈의 가장 바깥의 막이지. 네. 그래서 얘는 눈을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게 가장 바깥의 막이고, 두 번째. 자, 맥락막은 사진기의 어둠 상자 역할을 하거든. 자, 어둠 상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산란되고 그러면 눈부셔서 못 보거든. 그래서 빛의 산란을 방지하는 까만 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산란되면 눈에서 막 눈부셔갖고 못 봐요, 사물을. 그렇기 때문에 빛이 산란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맥락막. 그 다음에 세 번째,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곳이에요. 자, 상이 맺히는 곳인데 여기에 시세포가 분포하고 있어요.
시세포라고 하는 건 시각세포예요. 자, 시각세포들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시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자, 거기에서는 시세포라고 표현하는 거 맞나? 한번 볼까? 시각세포라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시각세포라고 쓰자. 시각세포하고 시세포는 똑같은 말이에요.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자, 황반에 상이 맺혔을 때 상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황반의 역할이야.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맹점은 뭐가 맹점이냐면 시세포들이 모여서 시각신경이 지나는 길이에요. 이게 시신경이에요. 이게 뇌로 전달이 되거든. 자, 지나는 곳으로 여기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시각세포가 없어. 이곳에 상이 맺힌다 하더라도 시각세포가 없으니까 어때? 보이지 않겠지? 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맹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맹점의 위치가 어딘지를 이 찾는 실험도 있거든. 그런 것도 이제 해보면 되는데 우선 자 여섯 번째. 자, 그 다음에 각막이 뭐냐면 공막의 일부가 변형이 된 거예요. 가장 바깥의 막이잖아.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어. 눈동자 앞에 막이야. 그래서 빛이 최초로 통과하는 곳이에요. 자, 이 각막이 뭐 좀 우리가 눈이 나쁘면은 이 각막을 깎는 수술 같은 거 하지. 라섹 수술하니 뭐 이런 거 들어봤지? 네. 그런 게 각막을 깎아갖고 두께를 조절하는 거거든. 자, 요게 각막이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홍채라고 하는 것은 자, 수축 이완으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요. 자, 동공 크기를 조절을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요 사이, 요게 동공이 되는 거예요. 홍채와 홍채 사이 빙 열려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네. 홍채가 있지, 바로 눈동자의 색이에요. 그래서 푸른 눈동자, 그러면 홍채색이 푸른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정체는, 자, 빛이 굴절을 해요. 빛이 굴절하여 상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상이 맺히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선모체는, 자, 얘는 역시 또 수축 이완하여 수정체 두께를 조절을 해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한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유리체는 뭐냐면, 자, 눈 안에 저 유리체가 액체예요, 액체. 저 유리체가 없으면은 모양이 유지가 안 돼. 쭈그러들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체는 자, 투명한
액체로 눈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의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야. 만약에 저 유리체가 빠져버리잖아? 그럼 눈이 쭈글쭈글해져 버리는 거지. 자, 요게 바로 눈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보는 거야.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지? 네. 네, 맞아요. 요건 무조건 그림 보고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눈의 조절작용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눈의 조절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명암 조절이야. 명암 조절. 자, 명암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빛의 양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이 빛이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건데, 자,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의식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고 프렌시 같은 걸로 이렇게 쳐다보지. 그게 네. 뭐 하는 거냐면 눈동자가 빛에 의해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가면은 우리 눈동자가 줄어들어요. 거기에 그 홍채가 이 이완이 되면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야. 자, 그런 건데, 자, 우선 명암 조절은 어떻게 되는지 봐봐. 밝은 곳에서는, 자, 거기 봐봐. 주변이 밝을 때 홍채가 확장된다 그러죠? 네. 홍채가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동공 크기가 감소해요. 그러면은 동공이 작아졌으니까 빛이 적게 들어가요. 요게 바로 이게 눈의 조절작용이에요. 자, 명암 조절이 밝기 조절이야. 밝기 조절.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가 자, 수축이 돼요. 줄어들어. 그러면 동공이 크게 열려요.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가요. 고양이 눈을 혹시 본 적 있어, 하윤아? 네. 고양이 눈에 보면은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될 때가 있지. 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요게 동공이거든, 여기가. 이게 어두울 때고 이게 밝을 때야. 그래서 고양이 눈도 밝을 때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쪼꼬매진단 말이야. 알겠지? 네. 요게 우리 눈의 명암 조절, 밝기 조절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원근 조절이 있어요. 자, 원근 조절은 뭐냐면, 자, 우리가 가까운 물체를 볼 때가 있고, 먼 물체를 볼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초점이 딱 잘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원근 조절은 이 선모체의 수축 이완으로 수정체가 두께가 변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까운 물체를 볼 경우, 자, 가까운 물체를 볼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봐봐. 선모체 수축이라고 나와 있죠? 네. 선모체가 수축이 돼요. 그러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자, 선모체가 수축된다는 말은 수정체 쪽으로 당겨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점이 맞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먼 물체를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이 돼요. 선모체가 늘어진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래. 이렇게 해서 눈의 조절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자, 세 번째. 그러면 시각의 형성. 자, 우리 시각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감각은 결국은 대뇌로 가요, 대뇌.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빛이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게 어디라 그랬어, 눈에? 각막이요. 각막을 통과해요. 각막을 통과하면 바로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를 통과하게 돼. 자, 수정체를 지나면은 유리체가 있죠. 네, 그리고 유리체의 망막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망막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세포요. 시각 세포들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 시각 세포에서 시각 신경이라고 쓰죠. 시각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물을 느끼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네 번째, 눈에 이상이 있어요. 자, 눈에 이상이 뭐 뭔지 알아? 음, 안경 쓰잖아, 사람들. 네, 그게 눈의 이상이야. 근데 우리가 근시, 원시라고 부르죠. 네, 학생들 모두 대부분 다 근시야. 돋보기를 쓰는 사람들이 원시거든. 근데 돋보기는 나이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쓰는 게 돋보기죠.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근시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것이 잘 보여. 가까운 것이 잘 보인다는 말은 수정체가 두꺼워져 있어요. 그리고 얇아지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근시는 그래서 자 상이 망막 앞에 생겨요. 자 상이 망막 앞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근시는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시는 이건 뒤쪽에 이제 보충학습란에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서 배울 거야. 이건 먼 것이 잘 보여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신문 볼 때 보면 이렇게 가깝게 안 보고 멀리 놓고 보잖아. 네, 그런 게 바로 이 원시예요. 그리고 이때는 수정체가 얇아져 가지고 잘 두꺼워지지 않아. 얇아졌어. 그 다음 상이 망막 뒤에 맺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볼록 렌즈로 교정하는 거야. 그걸 그림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게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체하고 망막만 그려보자.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지? 여기에서 한 점이 여기에서 맺혔지? 네, 이럴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근시라고 부르. 근데 이 근시인 경우에 이제 여기 앞에다가 오목 거울을 이렇게 오목 렌즈를 하잖아? 그러면 빛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퍼져. 퍼진 다음에 이렇게 가서 요 한 점에 여기에서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원시는 또 어떠냐면, 자, 요게 수정체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망막인데, 자, 빛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맺혀요. 여기 망막보다 뒤에서 맺혔지. 네.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또 볼록 렌즈를 이렇게 대잖아. 그러면 빛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돼. 이해됐지? 네. 이런 게 바로 눈의 이상인 거야. 그러면 눈 끝났어요, 시간. 자,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네, 요거는 책에 그림 보고 외워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피부에서 느끼는 피부 감각이에요. 자, 첫 번째, 피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피부를 통해 느끼는 여러 감각이라고 부르자. 여러 감각.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피부에는 뭐가 있냐면 감각점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점이라는 건 뭐냐면 감각을 받아들이는 점이야, 점. 자, 부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위. 자, 그런데 감각점에는 몇 개가 있느냐면, 자, 제일 많은 게 통점. 통점은 아픔을 느끼겠죠? 네. 그리고 통점이 가장 많아요. 자,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해. 왜 그럴까? 음, 왜 통점이 제일 많이 분포하겠어? 별거 아니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왜 그러냐면, 야, 아픔을 느껴서 빨리 피해야 되는데,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해봐. 그러면 위험해서 이거 빨리 대처가 돼? 아니요. 안 되지. 바늘로 찌르는데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해봐.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 통점, 아픔을 느끼는 점이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 온점, 따뜻함을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냉점, 차가움을 느껴요. 근데, 이 온점과 냉점은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거든. 자,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촉점. 촉점은 뭘까? 접촉. 뭔가 닿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지. 그리고 앞점. 앞점. 앞점은 뭘까? 누르는 걸 느껴요. 누르는 거. 압력. 눌림. 압력을 느끼는 거거든. 이게 감각점이야. 자, 그런데 우리 자,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실험은 온점, 냉점의 이 온도 변화 감지를 볼 거야.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왼손은 10도씨의 물을, 오른손은
30도씨의 물에 넣고 시간이 흐른 후 두 손을 20도씨 물에 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왼손은 어떤 걸 느낄까? 뜨거움이요. 따뜻함을 따뜻, 느끼고 네. 뜨거움을 느낀다고 해도 돼요. 근데 뜨거운 건 네. 아니니까 오른손은 차가움. 차가움을 감지를 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우리가 온도를 느낀다, 이 냉점, 온점, 이런 온도를 느끼는 거는 실제적으로 온도 변화를 느끼는구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차가움을 느끼거나 뜨거움을 느끼는 것도 이런 실험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네. 그러면 피부 감각의 성립은 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제일 먼저 자극이 와요. 네. 자극이 감각점을 자극하겠지? 네. 피부의 감각점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 이게 감각신경으로 가는 거야. 아까 시각세포에서 시각신경으로 가든 이게 감각신경으로 가서 이게 대뇌로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시 피부 감각도 느끼는 거야. 됐니? 네. 네, 그러면 피부 감각도 끝났네요. 자, 이제 감각, 뭐뭐 남았어? 청각, 후각, 미각. 맞아요. 청각, 후각, 미각, 그렇게 남았어. 자, 청각 보자, 청각. 자, 청각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청각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 귀에 평형 감각도 있어요. 그래서 청각, 평형 감각을 같이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귀의 구조와 기능, 이것도 역시 그림에 잘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그림을 참고로 하고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봐.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건데, 자, 요게 뭐냐면 귓바퀴라고 부르고, 여기가 외이도, 그리고 요게 고막, 그리고 이게 반고리관, 요거는 그 다음 요 위에 부분이 전정기관, 요게 달팽이관, 그 다음에 요게 청신경, 그 다음 요 세 개 뼈, 귓속뼈라고 부르거든. 귀, 귀, 귀시라고 표현되어 있나? 여기도? 귓속뼈.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귀인두관이라고 불러요. 귀인두관.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여기 그려놓은 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유, 이제 여기서 이거 보자. 첫 번째, 네. 귓바퀴. 여기에서 밑에다 쓸까요? 귓바퀴 역할은 뭘까? 음, 너, 우리 귀 보면 이렇게 있지? 바깥으로 달려있는 거.
네. 그게 귓바퀴야. 자, 토끼는 귓바퀴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귀가 막 움직이지. 네. 근데 사람은 귓바퀴가 안 움직여요, 잘. 어떤 사람은 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 근데 보통 사람은 잘 안 움직여. 이 귓바퀴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이에요. 소리를 모아 외이도로 전달을 해줘요. 자, 토끼 같은 거는 귓바퀴가 되게 큰 거야. 그래서 소리를 많이 모아야 돼, 걔네들은. 근데 생각해보면 어때? 초식 동물들은 있지, 귓바퀴가 되게 크지. 토끼 같은 것들, 네. 걔네들은 왜 귓바퀴가 크냐면,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때? 소리를 많이 모아서 들어야 되잖아. 아, 네. 그래서 귓바퀴가 큰 거야. 근데 사자나 호랑이 얘네들 귓바퀴 큰 거 봤어? 아니요. 걔네는 귀가 조그맣지? 네. 그게 그 이유예요.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야 되는데 많이 클수록 많이 모으거든. 그리고 웨이도는 소리가 통과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막이 있어요. 고막. 이 고막은 소리에 의해 최초로 진동이 일어나요. 자, 진동이 일어난다. 이 진동이 소리로, 이제 소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고막의 진동은 되게 약해. 그래서 귓속뼈의 역할이 뭐냐면, 자, 이것도 알아둬야 돼. 우리 몸 안에 있는 뼈 중에 크기가 제일 작은 뼈가 세 개가 모여 있어요. 그게 귓속뼈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귀에 염증이 심하거나 귀아리를 심하게 하잖아? 그러면 귀에 이 염증 때문에 저 귓속뼈가 녹아버리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 청각이 망가지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뭐 보청기처럼 달아야 되는 게 있어. 자, 근데 이 귓속뼈는 소리를 증폭을 해요.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듣기 쉽도록 크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귓속뼈의 역할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달팽이관에는 청세포들이 있어요. 소리를 감지하여 청신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뇌에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달팽이관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 귀인두관이 있거든. 자, 귀인두관은 요거는 체내와 압력을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자, 이 압력 조절 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너 비행기 타봤어? 네. 비행기 탈 때 쭉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보면 귀가 몽해지는 때 느껴봤어? 네. 그때는 뭐 했어? 어떻게 했어? 코 막고. 코 막고 부르라 그러지. 네. 맞아요. 코 막고 뭐야 이게 압력으로 바깥으로 바람을 불듯이 딱 볼이 빵빵해지도록 불면은 괜찮아졌지. 근데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침을 삼켜도 되고 물을 컵에다 물 먹어도 그 꼴깍꼴깍 먹을 때 압력이 조절이 돼요. 그게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은 이 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귓바퀴가 있고 고막이 있는데 자 위로 올라가면 밖에서 미는 힘이 약하고 안에서 미는 힘이 커지면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부풀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가 아프기도 하거든. 그럴 때는 요 조절관의 체내 압력, 체외 압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요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형 감각이 있는데, 자, 평형 감각을 느끼는 게, 자, 반고리관은 뭐냐면, 고리가 동그란 고리인데, 이게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고리. 그래서 저기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렸잖아. 네. 이걸 반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골이관은 그 안에 액체가 채워져 있어서 회전 감각을 느껴요. 회전 감각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차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는지 왼쪽으로 회전했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음, 이렇게 길을 가는데 자, 차가 있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는지 눈을 감으면 모르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회전했는지, 너 눈 감고 왼쪽으로 돌았는지 오른쪽으로 돌았는지 알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바로 이 단골이관이에요. 그 다음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중력의 평형 감각이에요. 중력을 느끼면서 평형 감각을 느낀다. 이게 뭐냐면 몸이 기울었는지를 느끼는 거야. 자, 몸이 기울었는가? 요걸 느끼는 게 바로 전정기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자 봐봐. 자, 이런 비탈을 내려올 때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걷지요. 네. 이렇게 걷는 거 아니잖아. 네. 이렇게 걸으면은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평면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렇게 걷게 되는 게 바로 이게 평형 감각인 전정기관 때문이에요. 알겠냐? 네. 네, 이런 것들이 귀의 이 구조와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성립을 보자. 두 번째, 소리의 성립. 자, 소리의 성립은 자, 소리가 웨이도를 귓바퀴에 모인 다음에 웨이도를 거쳐 고막에 전달되고 이게 귓속뼈에 의해 증폭이 되고 달팽이관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달팽이관의 청세포에 의해서 청신경으로 가서 대뇌로 전달이 되는 게 이게 소리의 성립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 이걸로 간단하게 이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각과 미각 요거만 보면 되겠다. 자, 첫 번째 후각. 자, 이 후각은 있지 기체 상태의 이거 알아야 돼.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각하는 거예요.
기체 상태만 감각을 할 수 있어, 후각은. 그리고 이 후각은, 자, 가장 예민해요.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맡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지. 어, 보통 남자애들하고 지금은 남녀 중학생들은 같은 한반이지. 네. 공학은. 근데 네. 그때 보면은 여름에 막 운동하고 들어오면 남자애들 땀 냄새 엄청나지. 네. 근데 조금 있으면은 땀 냄새 없어져 버리지 않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코에서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 어우 냄새 하면서 막 있다가 그 냄새가 계속 나니까 코에서 피로해지는 거야. 감각이 되게 예민해져 가지고. 감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 냄새를 이제 더 이상 못 맡아 그러고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이런 게 바로 이 후각이에요. 기체 상태만 감각을 하고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코 속에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코 천장에 뭐가 있어? 후각 상피가 있어요. 그리고 후각 상피에는 후각 세포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후각은 코 속 천장에 후각 상피가 있고요. 후각 상피 속에 후각 세포들이 있어요. 냄새를 감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코 속 천장에 이렇게 이런 곳에 여기에 이렇게 신경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후각 상피 속에 후각 세포들이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이게 후각이야. 후각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별거 없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각은 액체 상태의, 이거를 알아야 돼.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각하는 거예요. 자,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각하는데, 혀 표면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돌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혀에 이렇게 표면을 보잖아. 그러면 이 표면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돌기들이 올라 있거든. 이런 돌기를 네. 뭐라 그러냐면 유두라고 불러, 유두. 그래서 혀 표면에 유두가 있고 유두 측면에 옆면. 자, 이 유두 요 한 봉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유두 옆면에 뭐가 있냐면 거기 봐봐. 맛봉우리라고 하는 게 있지. 네. 어. 자, 유두 옆면에 맛봉우리, 유두 측면에 맛봉우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맛봉우리에 미각 세포와 미각 신경이 분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각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본 맛은 몇 가지 맛이 있는지 알아? 기본 맛, 3개. 짠맛, 단맛, 단맛, 신맛. 신맛, 쓴맛, 아, 쓴맛. 또 감칠맛. 아, 네.
요게 5가지 맛이에요. 근데, 자, 매운맛은, 이 매운맛은 맛이 아니야. 네, 이것은 통각이에요, 통각. 아픔을 느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알겠지? 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자, 3번째. 자, 후각의 성립 한번 보자. 후각이 어떻게 성립하냐면, 기체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자, 코 속에, 자, 후각상피의 후각세포. 요거를 자극하면 후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모든 감각을 느끼는 곳이 대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째, 미각 성립은 자, 액체 상태 황물질이라고 그랬죠? 네, 자, 액체 상태 이 물질이 맛봉우리에 미각세포, 이게 맛세포라고 불러, 맛세포. 미각세포라고 해도 되고, 맛세포가 미각신경으로 간 다음에 대뇌로 가요. 자, 근데 우리가 정확한 맛을 알기 위해서는 후각과 미각이 동시에 작용해야 돼. 자, 이거를 실험할 때 있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눈을 안대로 감고 코를 꼭 막아 냄새를 못 맡게. 그리고 있지, 사과 조그만 조각하고 양파 조그만 조각을 같이 씹어 먹게 하잖아? 그러면 둘 다 사과라고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각만으로는 단맛을 느끼잖아. 네, 근데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양파의 그 약간의 매운맛들 같은 거 있죠? 향기. 네, 그 향기를 못 느끼면은 양파도 마치 사과를 먹는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후각을 이제 맡을 수 있게 하고 눈만 가리고 먹잖아? 그러면 이건 양파구나, 이거는 사과구나 정확하게 느껴.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났네. 그 다음 134쪽으로 한 장 넘겨봐봐. 거기 피부의 감각점 분포 조사하는 거 나와 있지? 네, 그게 무슨 실험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봐봐. 네모난 골판지 같은 딱딱한 종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있지? 이쑤시개를 2개씩 꼽았죠? 네, 자, 이쑤시개를 이렇게 2개를 꼽고 여기는 조금 넓게 여기는 조금 더 넓게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넓게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를 1, 2, 3, 4라고 해봐. 자, 1번으로 피부를 꼭 찍었을 때 2점으로 느끼잖아. 네, 그러면 감각점이 많은 거야. 근데 1번으로 찍었더니 마치 이쑤시개 하나로 찌르는 것 같아. 그러면 요걸로 돌리는 거야. 2번으로. 2번으로 찍어봤는데도 마치 하나로 찍는 것 같아. 그런데 3번으로 해봤더니 2점이 느꼈어. 그러면은 감각점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2점으로 느끼는 게 이렇게 가까운 곳일수록, 즉, 이쑤시개 간격이 가까운데 2점으로 느낄 때 감각점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 눈에 이상 나오지? 네,
그래서 근시하고 원시를 교정할 때 근시는 오목 렌즈로, 원시는 볼록 렌즈로 교정하는 거. 됐니? 네.